내 딸한테서 손 떼. 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위험한 기운이 스며나왔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인사만 한 건데요. 박민수가 비웃듯 말했지만 곧 후회하게 될 것이었어요. 김태식, 55살의 평범한 택시기사.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던 그였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위협받는 순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태식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55이라는 나이가 몸 곳곳에서 느껴지는 요즘이었죠.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는 견뎌야 했습니다. 침실에서 나온 태식에게 아내 박순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여보,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순자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면대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태식의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건 20년 전 마지막 싸움에서 생긴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순자가 분주히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남편이 택시 운전하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던 순자는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쌀쌀하다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태식은 아내의 손을 잠시 잡으며 고마워. 당신도 분식집일 무리하지 말고라고 답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20년 전 김태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동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평범한 남편만을 사랑했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열리며 딸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돌아온 수진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보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은 유니폼을 벗으며 가족들에게 인사했어요. 태식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빨리 씻고 밥 먹어라. 태식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아버지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지금의 성실한 아버지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아버지 같은 택시기사를 만나기 힘들다고 칭찬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잠시 후 막내 아들 민준도 방에서 나왔어요. 대학생인 민준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안녕하세요. 민준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족들에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있었거든요. 태식은 아들을 보며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공부에 지장 없게 일하는 거지. 태식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준은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준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남들은 단순한 택시기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영웅보다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식탁에는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겨웠어요. 가족 4명이 둘러앉아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피로 얼룩진 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그때는 매일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아침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아빠, 병원에서 동료들이 아버지처럼 모범적인 택시기사님 많지 않다고 칭찬하던데요. 태식은 쑥스러워하며 뭘 그런 소리를, 그냥 성실하게 일할 뿐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민준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자녀들의 말에 태식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자신의 진짜 과거를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대한파 행동대장 김태식이었던 시절의 일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순자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20년 전 일은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면 되는 거죠. 태식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지. 태식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회한보다는 현재에 대한 만족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만이 남편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이라는 이름이 이 동네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식사를 마친 태식은 일어나며 가족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럼 나 일하러 가봐야겠다.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고. 순자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아빠 무리하지 마시고요라고 당부했고 민주는 아버지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격려했어요. 이런 가족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태식은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태식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더 이상 예전 같은 복잡한 일들은 생기지 않기를 말이죠.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는 낡은 택시를 보며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차와 함께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는 소중한 동반자였어요. 20년 전에는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녔지만 지금의 이 낡은 택시가 훨씬 소중했습니다. 태식은 차 문을 열며 오늘도 안전하게 다니자고 혼잣말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나가는 태식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태식은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며 운전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기만 한다면 그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태식은 첫 번째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동네 시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곧이어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이영희 할머니였습니다. 58살의 영희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난 후 5년째 홀로 살아가고 있는 영희에게 태식은 유일한 믿을 만한 택시기사였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피로가 느껴졌어요. 태식은 백미러로 영희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영희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기사님, 요즘 장사가 정말 안 돼서 걱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줄었는데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태식은 영희의 하소연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무슨 일인데요? 태식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와서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보호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협박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태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자신이 직접 해결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태식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매달 30만 원씩 내라고 하더라고요. 안 내면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면서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손잡이를 꽉 쥐며 분노를 삼켰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20년 전 자신이 정리했던 이 지역에 다시 이런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고해봤자 증거가 없다고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요. 영희의 대답에 태식은 안타까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그런 불량배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하지만 태식도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평범한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태식의 말에 영희는 고마워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박민수라는 젊은이가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영희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어요.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로 부탁드리기가 미안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거든요. 태식은 영희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또 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절대 혼자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태식의 진심 어린 말에 영희는 크게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태식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같으면 이런 문제는 하루 만에 해결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영희가 차비를 주려고 했지만 태식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이런 일로 돈 받을 수는 없어요. 영희는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세상에 기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태식은 영희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운전하면서 태식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지 말이죠. 그날 오후 태식은 다른 손님들을 태우면서도 계속 영희의 일을 생각했어요. 승객 중 한 명이 요즘 이 동네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상인들한테 돈을 뜯어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어요. 태식은 이 말을 듣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 전체의 문제였던 거예요. 20년 전 자신이 이 지역을 정리할 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태식은 영희의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영희가 혼자 앉아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차를 세우고 가게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희는 태식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기사님, 다행히 오늘은 그 사람들이 안 왔어요. 하지만 내일 또 올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태식은 영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선량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제가 내일 이 시간쯤에 다시 들를게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태식의 말에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기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기사님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해요? 태식은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20년 전에 자신이라면 확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영희의 일을 생각했어요. 가족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수진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끝난 근무 때문에 수진은 피곤했지만 아버지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의 젊은 남자들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간호사 누나,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중 한 명인 박민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바빠서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따라오며 집요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 잠깐만 얘기해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조용호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지는 점점 무서워졌어요.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이 시간에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말 바쁘니까 가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강석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요.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보호해 줄게요. 이 말에 수지는 더욱 두려워했어요. 이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그 순간 태식의 택시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차에서 내린 태식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위험한 기운이 순간적으로 스며나왔어요. 수진아, 여기 와. 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그 남자들은 태식을 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저씨 딸이에요? 예쁘네요. 박민수가 건방지게 말했어요. 태식은 수진을 자신의 뒤로 보내며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딸한테서 손 떼. 태식의 목소리에는 20년 전의 그 위압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김태식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인사만 한 건데요. 조용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태식은 주먹을 꽉 쥐며 참고 있었어요. 20년 전 같으면 이미 이들을 쓰러뜨렸을 텐데 딸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아빠, 그냥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딸을 택시에 태우며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박민수 일당은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민준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무리의 남자들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학생이면 용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좋은 아르바이트 하나 소개해 줄까요? 이강석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들은 계속 귀찮게 굴었어요. 별로 힘들지도 않은 일이에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는 쉽게 벌 수 있어요. 박민수가 유혹적인 말을 했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서요. 민준의 단호한 거절에도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조용호가 끈질기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자 박민수가 조금 다른 톤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택시기사시죠? 이 말에 민주는 놀랐어요. 이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럼 어떤데요? 민준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가장 심각한 일은 순자의 분식집에서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은 오후 시간에 3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사모님, 장사 잘 되시나요? 박민수가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손님인 줄 알고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메뉴판 여기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문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모님, 우리가 이 동네 상인들 도와주는 일을 하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조용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강석이 대답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시려면 저희 도움이 필요해요. 월 50만 원만 내시면 가게 안전도 보장해드리고 손님도 많이 보내드려요. 순자는 이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요즘 동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필요 없어요. 나가주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모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남편분이나 자녀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답 주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박민수의 말에 순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순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순자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될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20년 전 김태식이 누구였는지 알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순자는 남편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태식이 알게 되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 20년간 쌓아온 평범한 삶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식이 집에 돌아오자 가족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다들 표정이 그래? 태식의 물음에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가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라고 했어요. 태식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수진과 민준도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차례로 얘기했습니다. 태식은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놈들이 정말. 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놀랐어요. 평소에 온화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태식의 눈에는 20년 전의 그 차가운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태식은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건드리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식은 이미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들지 못하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피우는 담배였어요.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니코틴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순자가 남편 옆에 와서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애들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식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예전 같으면 간단했을 텐데 지금은 달라. 순자는 남편의 말뜻을 이해했어요. 20년 전 태식의 과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김태식이라는 이름이 이 동네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때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나요? 순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 우리 애들도 있고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태식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봐요.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태식은 아내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빠,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태식은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야. 민준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경찰도 어쩔 수 없어. 게다가 신고했다가 보복당할 수도 있고. 태식은 가족들 앞에서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태식은 영희를 태우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차에 타자마자 미안하다며 말했어요. 기사님, 저 때문에 가족분들까지 피해 보시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태식은 영희의 말에 놀랐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사님 가족들한테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저 같은 늙은이 때문에 좋은 분들이 고생하시게 되어서요. 태식은 영희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태식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님,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무서워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태식은 영희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식은 가족들에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20년 전에 다른 일을 했었어. 그때는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 수진과 민주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궁금해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태식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수진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는 아버지를 믿어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이해할게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라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가족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태식을 보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예전 지인분들께 조언이라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나서지 말고 말이에요. 태식은 아내의 말에 잠시 생각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20년이나 지났는데
연락이 될지 모르겠어. 순자는 남편을 격려하며 해보시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그날 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과거의 인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하지만 가족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박민수 일당이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평범한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들은 분명 뒤에 더 큰 조직이나 배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태식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태식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년간의 평범한 삶도 소중하지만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거의 힘을 빌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택시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일찍 들어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태식은 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20년 전의 사진들과 명함들이 들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사진들을 하나씩 들춰보니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중에서 태식이 찾던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최동수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형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최동수는 태식이 조직에 있을 때 형님으로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태식보다 7살 많았고 태식을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최동수는 조직 내에서도 의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부당한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태식이 조직을 떠날 때도 최동수가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 주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봐 주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태식은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전화를 해도 될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최동수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혹시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손을 씻고 평범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해봐야 했어요. 태식은 용기를 내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20년 만에 거는 전화였어요.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지만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최동수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낮고 안정감 있는 톤이 그대로였어요. 형님, 저 태식입니다. 태식의 목소리에 최동수는 잠시 놀란 듯 했어요. 태식아? 정말 태식이야?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최동수의 반가운 목소리에 태식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태식의 물음에 최동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나야 뭐 그럭저럭 지내지.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택시 운전한다고 들었는데. 네, 택시 운전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애들도 둘 있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태식의 말에서 최동수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야? 너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최동수는 여전히 예리했어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최동수는 진지하게 들을 준비를 했어요. 말해봐. 무슨 일인데?
태식은 영희의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일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민수 일당이 어떤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도 말했습니다. 최동수는 태식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흠이라는 소리만 낼 뿐이었어요. 태식의 설명이 끝나자 최동수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가족들 건드리는 건 정말 용서 못하지. 어떤 놈들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태식은 최동수의 반응에 안도했어요. 역시 형님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직접 나섰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있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문제를 크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태식의 고민을 들은 최동수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나설 수는 없어. 하지만 가족은 지켜야 하고 말이야. 최동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태식아, 너는 손 씻고 평범하게 살고 있으니까 형님이 대신 처리해 줄게. 내가 직접 나설 필요 없어. 정말요, 형님? 태식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최동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동생 가족 건드리는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하지만 너는 절대 나서지 마. 계속 평범하게 살아. 이런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할게. 태식은 고마운 마음에 목이 메었어요.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동수는 뭘 그런 소리를 하냐며 웃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답이 무슨 소리야. 가족 같은 사이인데. 그냥 너는 계속 행복하게 살면 돼. 최동수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태식아, 혹시 그놈들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동네에서 설치는 건달들인 줄 알았는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최동수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요즘 이 지역에 누가 손을 뻗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태식은 형님이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결국 과거의 인연에 의존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웠어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태식의 말에 최동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아, 태식아. 이제 걱정하지 마. 며칠 안에 해결해 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최동수의 확신에 찬 말에 태식은 큰 위안을 받았어요. 전화를 끊은 후 태식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최동수 형님이 있다면 이 문제는 분명 해결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직도 완전히 과거와 결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이틀 후 최동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동수는 현재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조직을 떠난 후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전 인맥들과는 연결되어 있었고 필요할 때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최동수는 부하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태식이 동생 가족이 문제가 생겼어. 어떤 놈들이 건드리고 있다는데 확인해봐. 박민수라는 놈이 중심인 것 같고 이 지역에서 상인들한테 보호비 받는 일을 하고 있어. 최동수의 부하 중 한 명인 강 실장이 대답했어요. 사장님, 그놈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어디서 힘을 얻어서 설치는지 알아보겠어요. 최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태식이는 평범하게 살고 있으니까 소란 피우면 안 돼. 하지만 확실하게 정리는 해야 하고. 부하들은 최동수의 지시를 받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최동수의 조직은 20년 전과는 달리 완전히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보 수집 능력과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하루 만에 박민수 일당의 정체가 파악되었습니다. 박민수 일당의 뒤에는 홍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홍 사장은 지역에서 작은 사업들을 하면서 뒷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민수 같은 젊은 애들을 시켜서 상인들에게서 보호비를 받는 일도 그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홍 사장은 최동수만큼 큰 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역의 작은 건달 두목 정도였어요. 최동수는 이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홍 사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박민수 일당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박민수와 부하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도 몇몇 상인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후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PC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PC방 안에 다른 손님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박민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어요. 박민수 씨 맞나요? 박민수는 게임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정장 남자는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최동수 사장님이 찾으신다고 하네요. 박민수는 최동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최동수가 누군데요? 정장 남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태식 형님이 아시는 분이죠. 혹시 김태식이라는 분 아세요? 박민수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김태식은 자신들이 괴롭히던 택시기사의 이름이었거든요. 조용호와 이강석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택시 아저씨요? 그분이 뭔데요? 박민수의 물음에 정장 남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이 지역 대한파 행동대장이셨던 분이죠. 지금은 평범한 택시기사로 살고 계시고요. 박민수와 부하들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어요. 대한파 행동대장이라는 말에 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이 지역의 과거 조직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대한파는 20년 전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조직이었고 그 행동대장이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설마 그 김태식이요? 박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장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최동수 사장님이 그분의 형님뻘 되시는 분이고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생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일에 관련된 분들 아니세요? 박민수는 이제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어요.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평범해 보이던 택시기사가 알고 보니 이 지역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조용호는 벌벌 떨며 박민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형님, 우리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박민수가 벌벌 떨며 사과했습니다. 정장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최동수 사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내일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주소는 이 명함에 적혀 있어요. 박민수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정장 남자들이 나간 후 박민수 일당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PC방 안은 죽음의 정적이 흘렀어요. 다른 손님들도 모두 나가버려서 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어떻게 해요? 조용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민수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파 행동대장 출신이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강석이 말했어요. 형님, 우리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박민수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홍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우리가 건드린 택시기사가 예전 조직 사람이었어요. 홍 사장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어요. 뭐라고? 그런 말 진작하지 그랬어? 박민수는 변명했습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평범한 택시기사인 줄 알았는데요. 최동수라는 사람이 뒤에 있다고 하는데 아세요? 홍 사장의 목소리가 급변했어요. 최동수? 설마 그 최동수 말이야? 박민수는 홍 사장의 반응을 보고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장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홍 사장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내일 만나보고 나서 얘기하자. 무작정 피할 수는 없어. 그날 밤 박민수 일당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김태식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동수라는 사람까지 나서게 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조용호가 박민수에게 말했어요. 형님, 우리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게 어때요? 이제라도 빌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박민수도 그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빌어서라도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대와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거든요. 한편 홍 사장은 밤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최동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20년 전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최동수는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과 네트워크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홍 사장은 자신의 작은 조직으로는 최동수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욱이 김태식이 최동수의 동생 같은 존재라면 이 문제는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민수와 홍 사장은 함께 최동수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건설회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합법적인 사업체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어요. 최동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이들을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최동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한 위압감이 있었어요. 박민수와 홍 사장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제가 부탁한 대로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홍 사장님도 함께 오셨군요. 최동수는 홍 사장을 알고 있었어요. 홍 사장,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홍 사장은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동수는 이들을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 태식이 동생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박민수는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 안 했을 거예요. 최동수는 박민수의 변명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요? 그럼 평범한 사람이면 괴롭혀도 된다는 얘기예요? 최동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홍 사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최동수는 홍 사장을 보며 말했어요. 홍 사장님, 이런 일을 왜 방치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홍 사장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는 계속 말했어요. 태식이는 20년 전에 손 씻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동수의 말이 일일이 가슴에 박혔어요. 태식이가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이 있고 평범하게 살고 있으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박민수는 이제야 김태식이 얼마나 관대하게 처신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로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김태식이 참아준 것이었습니다. 최동수는 박민수와 홍 사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일단 태식이 가족들한테 가서 직접 사과드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특히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홍 사장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최동수는 홍 사장에게 특별히 당부했어요. 홍 사장님, 이 지역은 태식이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그럼 오늘 저녁에 태식이한테 연락해서 시간 맞춰보세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태식이도 용서할 거예요. 원래 마음 좋은 친구거든요. 최동수의 말에 박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 사장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수는 용기를 내어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저씨, 저 박민수예요. 태식은 박민수의 전화를 받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가족분들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시간 되실 때 만나주실 수 있나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1시간 후 박민수 일당이 태식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호와 이강석도 함께 왔어요.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조용호와 이강석도 함께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순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일까지야. 하지만 박민수는 계속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님, 민준씨,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모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수진과 민주는 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으니 용서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박민수가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태식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께도 가서 사과드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일 하지 마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꼭 그렇게 하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어요.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앞으로는 좋은 일로 만나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도 거들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요. 민준도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박민수는 이런 따뜻한 용서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어요. 박민수 일당이 나간 후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태식은 웃으며 답했어요. 옛날 형님께서 도와주셨어. 역시 의리가 있는 분이야. 민준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멋있어요. 아버지 덕분에 평화롭게 해결됐네요. 순자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죠?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완전히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박민수 일당은 영희의 가게를 찾아갔어요. 영희는 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박민수의 사과에 영희는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박민수는 끝까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죄송했어요. 영희는 이들의 변화에 놀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좋은 이웃으로 지내요. 조용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가게 일 중에 힘든 것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강석도 거들었습니다. 무거운 것 옮기거나 그런 일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영희는 이들의 진심을 느끼며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착한 친구들이네요. 박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이 동네에서 평안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지킬게요.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날 저녁 태식은 최동수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했어요.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최동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뭘 그런 소리를 해. 당연한 일이지. 그 친구들 앞으로 문제 없을 거야. 내가 확인해 봤는데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더라고. 태식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가족들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최동수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태식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 가끔 안부 전화는 하자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구청에서 주최하는 모범 택시기사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많은 승객들에게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태식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참석해서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멋있어요. 자랑스러워요.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평화로워졌어요. 순자는 남편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상을 받은 후 태식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저를 믿고 지지해준 가족들과 함께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태식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석에서는 박민수와 조용호, 이강석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태식의 시상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길에서 박민수 일당을 만났는데 이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형님, 축하드려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박민수의 인사에 태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조용호가 대답했어요. 요즘 최동수 사장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강석도 거들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태식은 이들의 변화를 보며 뿌듯했어요. 한 달 후 태식은 영희의 반찬 가게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박민수가 조용호, 이강석과 함께 와서 영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태식이 가게에 들어가자 영희가 반갑게 맞았어요. 기사님, 어서 오세요. 보시다시피 요즘 이 친구들이 자주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박민수가 태식에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일손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태식은 이들의 변화에 감동했어요. 정말 기특하네요. 영희 할머니도 많이 도움이 되시겠어요. 조용호가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할머니께 피해를 드렸잖아요. 이제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영희는 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들 정말 착해요. 매주 와서 도와주고 반찬도 사가고요. 덕분에 장사도 잘 되고 있어요. 태식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오늘 본 일을 얘기했어요.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 순자가 남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여보, 그 친구들이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우리 동네가 더 살기 좋아진 것 같아요. 수진도 거들었어요. 아빠가 잘 해결해 주신 덕분이에요.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주셨잖아요. 민준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저도 아버지처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태식 가족은 모처럼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순자는 분식집 일을 쉬고 수진과 민준도 각자 일정을 비워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식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위협받았었거든요. 순자가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과거는 정말 과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6개월 후 태식은 최동수로부터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태식아, 박민수 그 친구 정말 열심히 해. 이번에 우리 회사 우수사원으로 뽑혔어. 조용호와 이강석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더라고. 태식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형님 덕분이에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최동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야. 그 친구들이 스스로 노력한 거지.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도 좋은 일 했어, 태식아. 폭력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게 정말 현명했어. 1년이 지난 어느 날 동네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상인회와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화합의 축제였습니다. 태식 가족도 모두 참석했고 박민수 일당도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도와주고 있었어요. 영희는 축제에서 반찬을 팔고 있었는데 박민수가 손님들을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바쁘시네요. 제가 더 도와드릴까요? 박민수의 말에 영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든든해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박민수가 태식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형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축제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어요. 태식은 박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웃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식은 가족들과 함께 오늘을 돌아봤어요. 정말 좋은 하루였네.
우리 동네가 이렇게 화목해진 게 믿어지지 않아. 순자가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여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폭력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날 밤 태식은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생활했고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박민수 일당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동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배웠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